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이본부 1팀 김가경 마케터입니다. 저는 오늘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시는 브랜드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이 미디어 믹스를 들고 와 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 DA 매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DA 광고와 SA 광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광고인 DA 매체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고민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구와 소재를 통해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SA 광고에 비해서는 DA 매체에서의 전환이 조금 더 많은 전환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DA 매체에서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소재나 아니면 일반 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광고가 광고인 것 같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과대 광고를 피하는 그런 노하우도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그런 노하우들은 해본 마케터만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기식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 마케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DA 매체에서 좀 강력하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SA 광고입니다. SA 광고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직접 우리의 브랜드를 검색을 해서 제품명을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광고이기 때문에 구매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가 직접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환율 수치 자체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야지 검색 광고 상에서의 그런 구매 전환을 좀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저는 월간 커리 수가 한 500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단일 매체나 아니면 쇼핑 검색 그리고 메타의 조합으로 좀 운영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안내 드릴 이제 미디어 믹스는 최소 600 이상 예산을 활용하실 수 있는 브랜드 담당자분들이라면 이번 내용이 아주 유용한 팁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해당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번 전략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 보셔서 브랜드에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기식에서 메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팁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기식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다들 당연히 메타는 운영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건기식이라면 이 메타를 활용을 해도 좀 똑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품별, 채널별마다 효율 제품과 그리고 매체가 있는 만큼 만약 건기식을 메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 제품이 스마트 스토어와 핏이 맞는지 아니면 자사몰과 핏이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자료도 보시면 해당 브랜드는 제가 실제로 운영을 했던 건기식 업체였는데요. 해당 업체는 스마트 스토어 협력 광고와 그리고 자사몰 랜딩을 통해서 총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이용하는 메타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랜딩의 경우에는 총 전환의 76개의 전환 매출액은 1,260만 원을 달성을 했고 자사몰을 활용했을 때에는 총 97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해당 전환수와 전환 매출액은 모두 같은 제품군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제품들을 다 활용하는 것보다는 해당 제품이 어떤 판매 채널과 핏이 맞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으로 좀 테스트를 할 때 집중해야 되는 구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상시 프로모션과 그리고 이제 특정 기간이 있는 프로모션을 좀 나눠서 캠페인 분리를 운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키크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매 채널로 구분을 했을 때, 아, 우리는 자사몰은 아직 없는 상태고 스마트 스토어만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제 이게 메타 광고를 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늘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 경우에서도 킥그로우라는 유로 솔루션을 활용하신다면 메타상에서도 전환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건기식에서는 제품명과 자사명 위주의 그 주 전환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검색 광고에서 시너지가 좋은 매체로서도 메타를 늘 제안해 드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킥그로우 솔루션을 함께 좀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크로 솔루션은 어쨌든 보조적인 기능을 해주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NT 파라미터라는 값을 달아서 어떤 소재에서 얼마만큼의 전환이 실제로 발생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입 전환 추적 코드를 달아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장표가 바로 이제 각 리테일사별로 좀 진행할 수 있는 협력 광고의 노출 예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할 수 있는 협력 광고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쿠팡, 올리브영, 지마켓, 11번가 정말 많은 리테일사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협력 광고인데요. 다만 이 협력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리테일사마다 컨택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심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협력 광고를 좀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베타 버전 기능으로 열린 이제 협력 광고의 유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협력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메타에서 원래 이용하시던 계정 내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협력 광고용 계정을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리테일사로부터 그 카탈로그를 부여를 받아서 해당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카탈로그를 사용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용 계정을 생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그런 전환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스토어 협력 광고도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기식에서 틱톡을 요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틱톡이 주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틱톡은 구자 비딩형 광고 그리고 콘텐츠형 광고로 나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광고의 거부감이 가장 낮고 또 반응률이 높은 인피드 광고를 좀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틱톡을 건기식 업종에 조금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업종 특성상 굉장히 많은 소재 발굴과 필터링, 제작,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한 만큼 빠른 성과 측정이 필요한데요. 그 빠른 성과 측정이 가장 적합한 매체가 바로 틱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 특성상 CPM 비딩이 다른 배너 매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간접 전환 자체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에서 좀 보조적인 그런 수단으로 쓴다면 저는 좀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틱톡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어쨌든 이 틱톡이라는 매체 자체가 간접 전환율이 가장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틱톡 자체 내에서의 그런 전환, 그러니까 직접 전환율 자체는 조금 낮지만 해당 틱톡을 보고 자사몰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자사몰에 흔적을 남기는 수단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틱톡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A 매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재 성과 파악이 가능한 매체가 바로 틱톡입니다. 그래서 이 틱톡이 이제 소재 파악 그리고 타겟팅 테스트 목적으로 저는 보통 활용하고 있고요. 메타상에서 이 소재 테스트를 하는데 좀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틱톡에서 먼저 동일한 소재 그리고 동일한 타겟팅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조금 효율이 좋았던 소재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메타에서 해당 소재를 다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네이버 GFA입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구매 연령층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인 만큼 사실 이런 경우에는 DA 매체로서는 성과형 디스플레이어 배너인 GFA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이버의 사용자 연령층 그리고 실제 구매 연령층이 모두 좀 동일하고 또 이게 GFA 상에서의 그런 타깃팅과 잘 맞기 때문에 네이버 상에서의 좀 추가적인 매체를 고민 중이다라고 한다면 GFA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상의 그 GFA에 좀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캠페인으로서 애드부스트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초반에 운영되는 캠페인이다 보니 다들 각자의 노하우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효율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금방 오프를 해버렸다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기식 업체에서 GFA를 가장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GFA의 그 구매 퍼널을 좀 고려해 보면서 캠페인 세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섭취를 해서 그 효능을 기대를 해보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은 굉장히 성분, 효능,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지고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브랜드로 유입 아니면 다시 재유입이 될 수 있는 전략 구성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출 그리고 신규 모수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본다면 메타의 ASC 캠페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가 이 광고 전환 가능성이 높은 최적화 타깃을 발굴을 해 주기 때문에 이 AI 학습을 통해서 누적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운영을 했을 때 효율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성과만 보고 오프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 10일, 12일 정도 해당 캠페인을 돌려보면서 그 성과를 측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활용하는 애드부스트 활용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주의 컨디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좀 공통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그런 광고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GF의 성과 개선이 고민인 이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는 저는 일단 1단계로는 타매체, 그러니까 검색 광고, 메타, 구글과 같은 이 타매체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들을 리타게팅이 가능한 카탈로그 캠페인으로 일단 1차적으로 그 고객들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계속 확보만 되다 보니 모수가 그러니까 타깃이 고여 있길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고여 있는 모수들을 좀 순환시킬 수 있도록 트래픽 그리고 전환 캠페인을 따로 진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애드 부스트를 좀 보조적인 의미로서 활용을 하면서 내가 미처 발굴하지 못했던 그런 잠재 고객들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저는 애드 부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DA 매체의 꽃, 이 소재를 좀 어떻게 제작을 하고 또 기획을 해 보면 좋을지에 대한 그 팁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배너 매체에서의 중요한 점은 사실 타깃까지 놓치지 않는 그 터지는 소재를 만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건기식 그리고 제가 건강 보조 식품의 그런 소재를 기획을 해 보고 실제로 제작해 보면서 운영을 해본 결과 같은 예산이어도 어떤 소재로 그리고 어떤 타깃에게 도달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로아스의 큰 차이를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광고는 예쁘게가 아니라 이유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광고를 왜 봐야 돼? 그리고 이걸 지금 내가 왜 사야 되지?' 라는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소재는 클릭도 없고 전환도 없는 비효율 소재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을 뛰어넘어설 그 메시지가 항상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소재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 만든 광고 소재 하나가 무수한 타겟 실험이나 아니면 새로운 채널 발굴보다 그 불필요한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잘 만든 광고 소재 하나를 발굴을 하고 또 이 소재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좀 그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까지는 이 비포처럼 잘 되는 광고 소재 포맷 하나에 메시지를 좀 동일하게 메시지만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메타에서의 그 스캐닝 시스템에 의해서 너무 비슷한 디자인의 소재만 활용하게 되면 그 성과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애프터 소재 베리에이션처럼 신규 포맷 기획과 제작에 있어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광고주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재 기획을 할 때 사실 너무 많은 걸 바꾸기보다는 하나씩 변경을 해보면서 그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문구의 멘트, 아니면 광고의 이미지, 그리고 광고의 그런 여러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소재에서는 자사명 그리고 제품명으로만 노출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다 하면 앞으로는 해당 브랜드성 소재를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번 소재에서는 모델이 이렇게 들고 있는 제품이 이렇게 들고 있는 소재였는데 사실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기획을 할 때에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면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전환을 발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변경을 해 보면서 소재를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소재 효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서 그 효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 자체가 인구 통계학적 그런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트래픽 캠페인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 이제 소재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CTR 그리고 CPC 기준으로 소재 필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과 그리고 타깃이 핏이 맞는 소재인지를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CVR, 전환수 그리고 로아스 기준으로 소재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광고 품질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고 품질은 이제 광고에 대한 유저의 반응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광고의 품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만든 소재, 효율이 괜찮은 소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평균 이상이라고 이제 순위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평균과 평균 이하가 섞여 있는 소재다라고 한다면 메타상에서 봤을 때도 좀 밋밋하거나 부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 소재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재들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빈도, 광고 빈도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나오던 광고의 효율이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광고의 빈도가 너무 높진 않은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상에서는 일단 광고 빈도수 자체가 2를 넘어가게 되면 광고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좀 반감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차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광고 빈도수 자체가 2 이상 넘어가는 소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소재는 좀 새로운 소재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효율 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는데 만약에 기존 베스트 소재를 라이브를 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CTR, CPC, 로아스 그리고 CPM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브랜드마다 그 효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마케터 분들과 그리고 브랜드 측과 사전에 좀 상의를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효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체 내에서 막 타겟팅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이런 특정 타깃에서 만약에 CTR이 높은데 전환율이 낮다. 그러면 좀 어떤 게 이슈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이게 소재랑 그리고 제품이 좀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재와 좀 상세 페이지가 불일치하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상에서의 좀 설득 내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해당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소재를 테스트를 할 때 최소한의 그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사실 마케터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광고 소진비 대비해서 그 클릭 수와 전환 수가 또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전략은 사실 이게 실행에 옮겼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한테 꼭 맞는 미디어 믹스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우리 브랜드에게는 좀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의 마지막에 있는 제 연락처로 이제 문의를 주신다면 관련해서 좀 컨설팅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건기식 전문 마케터 김가경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